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공변 기저 벡터와 반변 기저 벡터, 공변, 반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텐서에 대해서 잠깐 봤죠. 자, 텐서는 그렇죠. 바로 미분 기하학과 관련이 있고 미적분 해석할 선형대수 다중 선형사상이다. 텐서 자체는 다중 선형 대수를 말한다 라고 했고요. 벡터 공간과 쌍대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변과 반변이 나온다는 걸 알아봤고요. 이 공변 기저 벡터와 반변 기저 벡터의 관계는 바로 크로네커 델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왜 그렇게 쓸까요? 자,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좌표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좌표에서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변과 반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직교 좌표계입니다. 지금 무슨 좌표계? 직교 좌표계죠. 지금 여기 직각 이렇게 이루고 있네요. 이 직교 좌표계에서 V 있잖아요. V 이 벡터라면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성분과 좌표계로 표현하죠. 성분과 좌표계. 이 좌표계라는 건 바로 기저 벡터가 있어야 되고요. 베이시스 벡터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분과 기저 벡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바로 이렇게요. 여기서 성분은 V1, V2 나타내죠. 그쵸. 기저 벡터는요. 여기 있네요. 기저 벡터는 E1, E2가 있죠. 그쵸. X1, X2 좌표계에서는 E1, E2 벡터가 이게 기저 벡터인데 각각 기저 벡터와 그 기저 벡터가 얼만큼씩 커지는지 이걸 따라서 바로 성분이 나타난다 라고 했고, 이 성분과 기저 벡터를 더하면 V 값을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봤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직교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아직 공변과 반변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직교 좌표계에서는 공변이나 반변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를 모두 다 고려할 필요는 없죠. 벡터 스페이스 뭐 하나만 잡아서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 좌표계로 넘어가질게요. 같이 볼까요? 자, 좀 더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각이 아니죠. 직각이에요? 아니에요? 요게 직각이 아니에요. 직각이 아님. 그렇죠? 직각이 아닌 좌표계예요. 직각 좌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성분, 이렇게 성분 있잖아요. 요건 뭐예요? 요거를 수선해 발을 내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타나는 요거를 우리가 성분 V1으로 봤어요. 그쵸? 그쵸? 자, 이건 뭘 말하냐? 이거는 마치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는 거. 이걸 정사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사형. 프로젝션 시켰는데 얘는 정사형 시킨 거야. 직각 관계로요. 직각 관계로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서 나타난 요 크기를 우리가 요 성분으로 본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희가 이제 이 일반 좌표계에서도 색깔 달리 할게요. 자, 이 일반 좌표계에서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차근차근 이게 왜 나왔지? 이거를 요 좌표계를 통해서 알아보면 좀 더 와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오세요. 자, 같이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정사형을 한번 시켜보세요. 정사형 바로 이 좌표계에 정사형을 시키면 이 V를 정사형시키면 V1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죠? 정사형을 시켰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정사형 시킨 거죠. 얘도 그러면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요. 자, 문제는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죠. 기저 벡터가 다 있죠. E1, E2.
다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요 벡터 있잖아요. 이 벡터를 기존의 거하고 똑같이 성분과 좌표계로 물론 나타나요. 벡터니까 성분과 뭐 좌표계, 즉 기저 벡터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이 성분이 정사형을 시킨 성분이었다고요. 성분이 정사형.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형 시켰잖아요. 그러면 V1과 V2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기저 벡터는 기존의 기저 벡터고 이렇게.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이 전체는 V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요거랑,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잠깐만 다시 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다시. 자, 요거가 의미가 뭐예요? 요게 바로 요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E1 기저 벡터를 V1 스칼라, V1 곱한 거, V1 배한 거, 이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야? 자, 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해봐요. 이거 더해를 뭐 한다? 더해봐요. 더했어요. 더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벡터 더하기는 이제 평행사변형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르죠. 기존의 얘랑 이게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색깔 얘는 같지 않고 보다 다르다. 다르죠. 그렇죠. 기존의 얘하고 그리고 얘는 같아요, 달라요? 이 전체 나타난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한마디로 달라요. 달라. 정사형으로 한 이 성분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럼 정사형 시키지 말고 성분을 나오게 할 때 실제로 정사형이 아니라 여기서 뭐 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자, 얘를 나오게 하려면 프로젝션이 이제 다른 프로젝션을 써야 되죠. 그게 무슨 프로젝션일까요? 네, 바로 패러렐 프로젝션. 한마디로 평행 사형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성분을 구할 때 평행 사형으로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뭐가 있다? 벡터가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이 벡터를 이번에는 프로젝션을 이렇게 시켜보세요. 어떻게요? 자, 이렇게요. 어떻게? 패러렐 프로젝션. 패러렐 프로젝션은 바로 요거의 평행이 되게 이렇게 시켜보자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맞닿은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을 V, 여기서는 정상일 때는 아래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V1, 위에 원으로 하자 이거죠. 얘는 이제 평행사형이죠. 평행사형. 패러렐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얘는 정사형이었으면 얘는 평행사형이에요. 알겠죠? 패러렐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얘 패러렐 프로젝션 시킨 게 얘죠. 그러면서 얘랑 맞은 거. 그러면 여기죠. 여기가 V 뭐에 해당이요? 네, V2죠. 아래 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V 아래 2래. 이게 뭐야? 위에 2.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렐 프로젝션. 얘는 자, 다시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얘는 뭐라고요? V. 자, 얘는요? V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패러렐 프로젝션이에요. 패러렐 프로젝션. 평행사형이죠. 평행사형. 평행사형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온 성분을 위에다가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죠. 바로 기저 벡터는 이렇게 뭐 얘는 같았어요. 그런데 얘는 각각 바로 평행사형을 나타내는 평행사형에 나오는 그 성분이라고요.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바로 얘가 이제 뭘 의미해요? 이게 이원이었는데 이거를 V1 바로 이걸 의미하고, 그리고 얘는 뭘 의미해요? 이 기저 벡터가 요만큼. 자, 요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가
그렇죠? 이 크기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둘 다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나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걸 합산하면 당연히 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0도가 아닐 때 이거와 이거 있잖아요. 이게 90도가 아닐 때도 성립이 되네, 이런 식으로. 있죠? 패러렐 프로젝션.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V1, 이거를 반변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원 기저 벡터,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자, 이거를 반변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변 성분은 자, 이원 기저 벡터인 축의 평행사형에서 나온 성분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바로 요거 있죠. 평행사형식인 거. 그리고 그 앞서서 했던 거 있잖아요. 앞서서 했던 거는 요거는 이제 모양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얘 90도인 새로운 좌표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녀석의 90도인 새로운 좌표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그 패러렐 프로젝션의 이런 성분에 대한 그 정사형에 해당하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나온 거겠지만 얘 정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좌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바로 얘라고요. 알죠? 그리고요, 반대로 얘 정사형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는 패러렐 프로젝션에 나온 거지만 얘 정사형에 해당하는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좌표계, 새로운 좌표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새로운 좌표계는 기존 좌표계에 서로 직각관계를 이루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좌표계에서 정사형을 시켰을 때 나오는 얘는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패러렐 프로젝션이 됩니다. 요거의 패러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분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기존 좌표계의 정사형인 요 성분은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듀얼 관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 이제 기저 벡터에 대한 이제 듀얼 스페이스가 바로 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듀얼 스페이스 배운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90도 관계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랑 이게 만약 크로네커 델타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의 그런 그러니까 기존의 기저 벡터와 듀얼 기저 벡터 그러니까 쌍대 기저 벡터와의 관계라고 했죠. 그게 여기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는 기존의 베이시스 벡터에 해당하는 벡터 스페이스였으면 요거는 그렇죠. 듀얼 스페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요 두 개를 다 이용해야만 우리가 이 녀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불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변과 방변, 즉 베이시스와 듀얼 베이시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잠깐 다시 줄게요. 이거 왜 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어쨌든 변함이 없는 양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요렇게 했으면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좌표계에서는요. 자, 이 좌표계가 뭐예요? 그렇죠. 요거고 요 좌표계죠. 자, 이 좌표계 안에서는 새로운 기저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얘가 생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렇게 새로운 좌표에다가 패러렐 프로젝션 시킨 거고요. 알겠죠? 하지만 기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사형에 해당하고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 그리고 그거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같은 벡터를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변과 반변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위에 붙은 거는 우리가 바로 반변이라고 그러고요. 뭐라고 한다? 반변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붙은 거는요. 아래에 붙은 거는 바로 공변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방변 성분이고요. 성분은 반변 성분이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공변이 맞잖아요. 공변. 공변인데 얘는 공변, 그렇죠. 기저 벡터죠. 기저 벡터는 공변을 따르고 성분은 반변을 따른다. 그래서 합쳐져서 공변 반변 해가지고 합쳐져서 불변량을 따른다 이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공변이면 그러니까 공변 성분이고요. 여기서는 얘는 위에 있는 것 반변이라고 했죠. 반변. 반변인데 이건 반변 기저 벡터죠. 입니다. 그리고 이 공변 기저 벡터와 반변 기저 벡터는 서로 듀얼 관계로서 서로 직각 관계를 이룬다 이거죠. 하나가 공변 기저 벡터가 얘가 벡터 스페이스고요. 얘가 듀얼 스페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분변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각 좌표계에서는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직각 좌표계에서는 없었어요. 직각 좌표계에서는 어차피 벡터 스페이스나 듀얼 스페이스나 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의 직각이 된도 얘니까. 얘의 직각이 돼도 얘니까. 그러니까 직각 좌표계에서는 벡터 스페이스나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둘 다 똑같은 좌표계니까요. 그런데 얘가 90도가 아닐 때는 둘로 나뉜다고요. 바로 공변과 반변 둘 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둘 다 생각해야 된다. 둘 다 듀얼 스페이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직각관계에서는 듀얼 스페이스가 원래 벡터 스페이스와 같았다면 여기서는 듀얼 스페이스를 한꺼번에 생각해. 벡터 스페이스, 듀얼 스페이스까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이 관계성이 더 먼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게 요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i랑 j랑 같으면 1, i랑 j랑 다르면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듀얼 스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얼 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한마디로 이제 그 크로네커 델타로 만들어 준 거다. 요게 우선시 돼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 좌표로 가볼게요. 좀 더. 바로 요거죠.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는 물론 직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엔 쉬워지기까지 했어요. 뭐까지 했다. 얘는 그냥 일자였잖아요. 직각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쉬워졌어요.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반 곡선 좌표계죠. 이렇게 쉬워진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걸 왜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지만 시공간은 쉬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량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시공간이 쉬워지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죠. 이렇게 쉬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에 대한 접선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 접선의 기저 벡터가 바로 공변 기저 벡터인 거고, 요건 특히 우리가 자연 기저 벡터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크기가 1을 했는데 이 자연 기저 벡터는 크기가 1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쵸? 그거에 대한 접선하고 그 접선 방향의 기저 벡터를 우리가 자연 기저 벡터, 그 접선 방향의 기저 벡터.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게 그냥 공변 기저 벡터였다면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이거를 공변은 맞아요. 둘 다 공변 성분 맞는데 이걸 공변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특히나 자연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곡선까지 설명하니까.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거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좌표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실론 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입실론 2 좌표계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에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분과 좌표계로 나눠야 되겠죠. 특히 그 좌표계는 성분과 좌표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좌표계는 특히나 뭐예요? 그렇죠. 기저 벡터, 베이시스 벡터라고 그랬죠. 그 베이시스 벡터를 어떻게 잡을까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바로 접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뭐 접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접선을 생각한 게 바로 그 접선을 생각한 기저 벡터가 바로 자연 기저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 V 이게 편미분이거든요. 이제 V에 대해서 자 입실론 그러니까 입실론 1만큼 이렇게 갔을 때 그 변화량을 우리가 이 자연 기저 벡터로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 값이 나옵니다. 또한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입실론에 대한 변화량만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것도 자연 기저 벡터인데 그렇죠. 요 축에 대한 접선 방향을 생각을 한 거죠. 이 접선 방향을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요만큼 그러니까 요 좌표축에 대한 얘 변화량을 본 게 바로 얘도 자연 기저 벡터죠. 자연 기저 벡터 G1, G2가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곡선이 아닐 땐 이거를 그냥 공변 기저 벡터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자연 기저 벡터로 두는 거죠. 접선을 말하는 거니까요. 접선. 그리고 그 크기는 1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전에 E1, E2 이런 애들은 각각 그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의 크기, 얘의 크기 이런 애들은 다 1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G1 하고 뭐냐? 얘는 1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얘도 1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 수 있다. 일일 수도 있지만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1이 아닐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럼 얘도 이제 자연 기저 벡터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뭐다?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건 필수. 뭐냐? 접선 방향의 벡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어떤 게 막 이렇게 있어. 막 일반 상대성 이론에다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럼 아 얘는 뭐 GI를 나타낸 거구나. 밑에 첨자구나. 공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변이 있으면 반변도 있겠죠? 그렇죠? 반변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얘 90도 이 축을 생각하고 얘 90도 이 축을 생각하는 게 바로 반변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벡터가 각각 뭘까요? 요 벡터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 벡터. 우선 요 벡터. 요거는 G1의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G1 이거고요. 또 얘 90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렇죠. 얘 90도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기저 벡터 얘네는 새로운 기저 벡터 그쵸? 새로운 기저 벡터가 나온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를 역기저 벡터라고 그래요. 역기저 벡터. 근데
역기저 벡터고요. 이 기저 벡터와 역기저 벡터는 역기저 벡터는 물론 반변이에요. 반변. 기존에는 반변 기저 벡터라고 했는데 반변성은 계속 유지하되 용어 자체를 그냥 역기저 벡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1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거 자체가 델타 ij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듀얼 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알겠죠? 계속 반복하는데요. 얘가 아이고 다시 두두두 얘가 벡터 스페이스였으면 얘가 그에 해당하는 듀얼 스페이스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얘가 자연기저 벡터 공변성을 만족하고요. 얘가 역기저 벡터 반변성을 만족하고요. 합쳐서 이렇게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듀얼 베이스를 만들 때는 이게 기저 벡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바로 미분을 이용해서요. 드디어 미분이 나오네요. 공변 기저 벡터, 뭐 반변 기저 벡터 이런 거 배울 때 우리가 미분 정도 이런 거부터 배우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자연 기저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죠. 반대로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이게 0 또는 1이 되려면, 즉 이게 델타 ij 0 또는 1이 얘랑 곱해서 얘가 0 또는 1이 되려고 하면 얘가 반대 모양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대신 여기가 i면 여기가 j 이렇게요. 그러면 됩니다. 만약 둘 다 같은 애면 얘네 지워져서 1이 되고요. 아닐 때는 뭐 0이 되게. 자, 그렇게 한 게 바로 이 모양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변성, 반변성을 배울 때 바로 그 변환 관계가 중요한데요. 얘는 변환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게 뭔데요? 얘가 공변이었잖아요. 공변일 때는 변환을 계속 이렇게 해요. 공변. 코브리언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반변일 때는 변화를 어떻게 한다? 반대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요게 컨트라베어.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제 알겠죠? 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반변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거니까 이거는 공변성을 된다. 공변성이다. 이건 반변성이 된다. 이거는 공변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오면 사실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수학의 그 듀얼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거기 관계에서 요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다 잘 녹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면 이 관계라는 건 서로 이제 공변은 요거다. 반변은 이것일 수밖에 없다는 건 미분 관계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기저 벡터와 듀얼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와 듀얼 베이시스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요게 유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아시는 게 낫겠죠? 그냥 외우는 것보다? 알겠죠? 그런 거구나. 아시겠죠? 다시 중요하니까. 자, 벡터 불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v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v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쵸? 또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쵸? 이러려면 불변량을 표현해서는 바로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벡터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듀얼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기전은 베이시스라고 그냥 놓고 얘는 듀얼 베이시스라고 놓으면 얘네 둘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죠. 델타 ij 이런 관계가 있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나오고 특히 자연기저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접선 벡터로 놓고
이거는 그거에 대한 90도 벡터 놓고 그걸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이건 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 나오네요. 이제 3차원 할 때는 이 대리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가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건 3차원이죠. 3차원인데 좌표계가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각 엡실론 1, 엡실론 2, 엡실론 3 좌표계죠. 물론 직각 좌표계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곡선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기저 벡터가 있겠죠, 당연히. 그 자연기저 벡터가 바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연기저 벡터는 공변성을 만족하고요. 그래서 아래 첩자였었고요. 자,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첨자가 아래 있죠. 그래서 아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있잖아요. 첨자가 달린 이 문양이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다 쓴 거예요. 얘를. 알겠죠? 그거 잠깐 얘기할까요? 얘는 왜 위에다 썼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얘가 같은 첨자인 얘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하여튼 그 표기법이니까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자연기저 벡터는 바로 그렇죠. 이렇게 접선 방향이겠죠.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을 각각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G1은 얘에 대한 접선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G2는 얘에 대한 접선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G3는 얘에 대한 접선 방향의 기저 벡터죠. 있죠?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자연기저 벡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자연기저 벡터가 나오면 반변성, 이거에 대한 듀얼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반변성을 갖고 있는 역기저 벡터가 나오겠죠. 그쵸? 그걸 하려면 요 표기법을 따라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무슨 기저 벡터가 나온다? 맞습니다. 역기저 벡터가 아닙니다. 얘가 바로 역기저 벡터죠. 그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자연기저 벡터. 그래서 역기저 벡터, 듀얼 스페이스가 이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역기저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알죠? 자연기저 벡터는 아까 전에 했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런데 그 역기저 벡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미지화 시켜볼게요. 이 역기저 벡터에 대해서요. 자, 역기저 벡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자연기저 벡터는 요건데 같은 요거일 때는 1이 나오죠. 자, 그리고 G1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다르죠. 다를 때는 이게 0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이것도 0이 나오죠. 그러면 자, 같은 얘긴 해요. 얘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선 G1에 대해서. 자,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얘랑은 1이 나오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거는 직각을 의미하거든요. 직각 90도 관계다. 즉 G 얘 2하고 G3에 대해서는 90도 관계다 이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얘는 아이고 다시 요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얘하고 아이고 잘못 썼다. 얘는 얘하고 얘에 대해서는 얘에 대해 무슨 관계다? 90도이다. 직각이다. 이거예요. 수직이다 이거예요. 아니 이 G1은 얘하고 얘하고 얘에 대해서는 90도여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0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직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시각화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냐? G2가 얘잖아요. 그죠? 얘가 얘죠. 그리고 G3가 얘거든요. 이 두 개의 수직이 되려면 그 말은 얘랑 얘를 이루는 이 평면 있잖아요. 이 평면 뭐예요? 이 평면. 이 평면. 두 개를 이루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얘는 이 평면에 대한 뭐다? 여긴 안 나왔는데 평면에 대한 이 수직. 이게 얘랑 수직이라고요. 그렇게 나온 얘가 이게 뭐다? 이게 얘라고요. 알겠죠? 자, 이건 뭔 말할까요? 한마디로 이거의 90도라는 건 얘와 이것을 통해 나온 평면에, 그러니까 얘랑 얘는 기저 벡터니까 2차원 평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평면이잖아요. 그쵸? 이 평면의 수직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얘고요. 알겠죠? 그게 바로 얘고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평면의 수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평면의 수직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델의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델이 나온 거예요. 델. 알겠죠? 그래서 델이 나온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되게 복잡하게 썼는데 결국 그런 의미다. 됐죠? 일정한 국면에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 역기저 벡터는 그 90도를 의미하는데 그게 델일 요거를 이제 델로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불변량을 하기 위해서 불변량을 해서 우리가 벡터 공간과 쌍대 공간, 즉 벡터 스페이스와 드별 스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거 우리가 공변 기저 벡터로 놓고요. 보통 이렇게 놓습니다. 쌍대 공간은 우리가 반변 기저로 벡터 놓고 이렇게 위첨자로 놓죠. 자, 아까 공변 기저 벡터는 코베리언트 베이스 벡터, 반변 벡터는 컨트라베어트 베이스 벡터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걸 일반 좌표기라면 이렇게 자연 기저 벡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변 기저 벡터가 자연 기저 벡터가 되고 반변 기저 벡터는 우리가 역기저 벡터라고 이렇게 쓰죠. 그렇죠? 첨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듀얼 베이시스 벡터 만드는 원천은 이 기저 벡터가 서로 크로네커 델타와 관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가 특히 0일 때는 정곱했을 때 0일 때는 이건 90도를 나타내니까 그 90도 관계가 서로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90도 관계. 한마디로 이 원의 90도는 이제 E2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런 걸 알아야 되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자연기저 벡터에서는 G1에서는 그 접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미분기호가 최초로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그 반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요거랑 같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걸 이렇게 변할 때 이 아래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 우리가 공변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게 위에가 있죠. 인덱스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게 이제 공변과 관계인 거고 이렇게 변하는 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에 있으니까
얘도 첨자를 위를 써서 얘는 반변과 관련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아까 전에 이걸 밑에다 썼는데 이거 반변은 항상 위에요. 위반. 위는 뭐라고요? 위는 반변. 위반하지 마세요. 공변은 아래. 아래는 뭐라고요? 아공. 자, 위는 반. 위반.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왜 나오게 되는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좌표 불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텐서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텐서가 또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중선형 대수잖아요. 그 확장은 이제 기저 벡터 자체의 확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려면 이제 텐서 곱이 필요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요? 자, 이렇게 텐서 곱을 할 수 있고요. 이 텐서 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이 텐서 곱의 확장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축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규약에 대해서요. 네, 고생했어요.